안녕하십니까. 법 읽어주는 남자의 번외편, 돈 달라는 남자 박준입니다. 뜬금없이 돈을 달라 그러냐고요? 추경,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추경 얘기 아닙니다. 추가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. 작년 말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박주민 후원금 못 받아라 라고 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액수를 모아주셨습니다. 그 후로 7개월 흘렀습니다. 그 돈이 그대로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럼 뭐 하느라 이렇게 돈을 썼느냐라는 말씀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돈 좀 달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시작에 앞서서 정치자금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있겠죠. 받는 자는 1년에 1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특히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3억을 받을 수 있죠, 선거 때는. 주는 분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로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대액공제가 되고요.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자금의 경우에 받는 사람은 1년에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. 단 선거가 있는 해,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, 총선, 대선 이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시기에도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평상시엔 1억 5천, 선거가 있을 때는 총 3억을 받을 수 있다. 주는 분, 여기 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분으로 바꾸겠습니다. 주는 분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주실 수가 있고요.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10만 원 정도 기부를 하시게 되면,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하시게 되면 거의 10만 원을 다 돌려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,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는 의정 활동에 사용하게 되는데요. 저는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.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의원실에서는 급여를 주지 않은 입법 보조원 분들에게까지도 다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입법 보조원 분들을 총 3분 정도 같이 일하도록 모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, 그리고 제 의정 활동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 등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일정하게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대략 530만 원입니다. 지역사무실 임대료가 대략 250만 원이 나갑니다. 그리고 지역사무실을 그냥 공간만 있으면 사무실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? 복사기를 갖다 놔야 되고요. 정수기를 갖다 놔야 되고요. 전기도 쓰고 전화도 쓰고 여러 가지 사무실 비품 이런 것들을 소모해야 됩니다. 그런 통상적인 유지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. 전기요금, 전화요금만 합쳐도 한 50만 원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정수기 임대료만 해도 한 10만 원 돈 됩니다. 그리고 복사기가 한 17만 6천 원. 너무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나요?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략 합치면은 대략 한 80만 원 돈 나갑니다. 일정하게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,000만 원 정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 1,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지역의 세콤비라든지 또는 근족이나 축기를 매번 보내는 통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금액이에요. 근데 저희가 이 1,000만 원만 쓰느냐, 그렇지 않죠.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밑바닥에 까는 기본적인 비용이고요.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께서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셔서 계좌를 닫았던 게 2016년 12월 3일인데요. 2016년 12월 3일 이후로 제가 발의한 법이, 대표 발의한 법이 총 41입니다. 41개의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
그냥 단순하게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전에 토론회, 발의 후에 여론화 작업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. 또 법안 발의를 위한 아이디어 수집 차원에서 시민분들과의 간담회,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다. 그런 간담회가 총 30건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 비용이 당연히 소모가 되겠죠. 그리고 의정보고 대회를 각 동별로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의정보고서를 2번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. 특히 의정보고서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 지역 사무실이 굉장히 좀 낡아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참 꺼려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역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기타 등등의 비용까지 합치니까 사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셨던 1억 원이 넘는 정치 후원금이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. 혹자는 박주민은 꽉 찬 거 아니냐, 박주민은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걱정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속을 많이 알았습니다. 그렇지 않다. 우리도 많이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드디어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.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꽤 많은 비용을 쓰게 됩니다.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입장일 것이고 같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어려운 사정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손을 내미는 돈 달라는 남자 박주민이었습니다. 후보 살펴주십시오. 그렇지 않죠.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밑바닥에 까는 기본적인 비용이고요. 제가 지난해 여러분들께서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셔서 계좌를 닫았던 게 2016년 12월 3일인데요. 2016년 12월 3일 이후로 제가 발의한 법이, 대표 발의한 법이 총 41입니다. 41개의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전에 토론회, 발의 후에 여론화 작업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. 또 법안 발의를 위한 아이디어 수집 차원에서 시민분들과의 간담회,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다. 그런 간담회가 총 30건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 비용이 당연히 소모가 되겠죠. 그리고 의정보고 대회를 각 동별로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의정보고서를 2번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. 특히 의정보고서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 지역 사무실이 굉장히 좀 낡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3억을 받을 수 있죠, 선거 때는. 주는 분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로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대액공제가 되고요.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자금의 경우에 받는 사람은 1년에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. 단 선거가 있는 해,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, 총선, 대선 이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시기에도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평상시엔 1억 5천, 선거가 있을 때는 총 3억을 받을 수 있다.
주는 분, 여기 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분으로 바꾸겠습니다. 주는 분은 1인당 연 500만원 한도에서 주실 수가 있고요. 10만원까지는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10만원 정도 기부를 하시게 되면,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하시게 되면 거의 10만원을 다 돌려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,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라든지 또는 의정 활동에 사용하게 되는데요. 저는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.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의원실에서는 급여를 주지 않은 입법 보조원 분들에게까지도 다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입법 보조원 분들을 총 3분 정도 같이 일하도록 모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, 그리고 제 의정 활동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 등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일정하게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대략 530만 원입니다. 지역사무실 임대료가 대략 250만 원이 나갑니다. 그리고 지역사무실을 그냥 공간만 있으면 사무실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? 복사기를 갖다 놔야 되고요, 정수기를 갖다 놔야 되고요, 또 전기도 쓰고 전화도 쓰고 여러 가지 사무실 비품 이런 것들을 소모해야 됩니다. 그런 통상적인 유지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. 전기요금, 전화요금만 합쳐도 한 50만 원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정수기 임대료만 해도 한 10만 원 돈 됩니다. 그리고 복사기가 한 17만 6천 원. 너무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나요?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략 합치면은 대략 한 80만 원 돈 나갑니다. 일정하게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지역의 세콤비라든지 또는 근족이나 축기를 매번 보내는 통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금액이에요. 근데 저희가 이 1000만 원만 쓰느냐. 안녕하십니까. 법 읽어주는 남자의 번외편, 돈 달라는 남자 박수입니다. 왜 뜬금없이 돈을 달라 그러냐고요? 추경,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추경 얘기 아닙니다. 추가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. 작년 말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박주민 후원금 못 받아라 라고 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액수를 모아주셨습니다. 그 후로 7개월 흘렀습니다. 그 돈이 그대로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럼 뭐 하느라 이렇게 돈을 썼느냐라는 말씀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돈 좀 달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시작에 앞서서 정치자금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있겠죠. 받는 자는 1년에 1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특히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더